안녕하세요, 김승찬입니다. 오늘 제가 드디어 그 슈팅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좀 조심스럽긴 해요. 이 슈팅이라는 게 이게 정답이 없어가지고 저도 여러 레슨을 할 때 많은 좀 질문을 받는데 저는 항상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할 때 슈퍼맨 정답이 없고 제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이 완벽한 답은 아니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 이 팁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좀 괜찮은 것만 좀 가져가서 연습해 보시고 안 되면 또 과감히 버리고 해서 계속 자기만의 방법으로 메커니즘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는 제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프로까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여러 또 레전드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또 선배들한테 많이 배우고 저도 좀 몸으로 느끼고 했던 것들을 그냥 간단히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서 혹시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면 계속 한번 연습해 보시고 또 궁금한 것들은 계속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계속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제일 중요한 이제 하체 쪽, 다리를 먼저 좀 설명하려고 해요. 다리는 어떻게 쓰는 거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할 때. 근데 제 기준에는 다리는 그냥 점프 뛰기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점프 뛰었을 때 다리가 우리가 서전트에서 이렇게 그냥 위로 뜬다고 생각하면 너무 와이드하게 벌려도 점프력이 최대한 안 나오고 너무 좁게 벌려도 전달력이 떨어지잖아요. 본인만의 이 넓이로 맞췄을 때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낮춰서 떨어지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할 때.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일자 스탠스로 만들고 그 상태에서 그냥 장전하고 떨어지는 경우. 이때 다리는 이렇게 안쪽 바깥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냥 힘을 뺀 상태에서 제일 편하게 그냥 내려갈 수 있는 위치가 저한테는 가장 좋은 포지션이었던 것 같아요, 할 때. 이 상태에서 이제 쓸 때 뒤꿈치가 일반적으로 슈터들은 뒤꿈치가 다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는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완전히 뒤꿈치가 땅에 붙어 있으면 슈팅 쏠 때 몸이 뒤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밸런스가 흔들릴 수 있어가지고 살짝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 뒷발은 어느 정도 좀 붙더라도 앞에 나와 있는 발 정도는 항상 유지가 돼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이 힘을 받아서 차는 걸 좀 신경 쓰면 좀 더 비거리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 때. 넓이 자체가 우리가 키가 좀 큰 사람들은 와이드해도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돼요. 근데 키가 좀 작거나 손이 작거나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좁혀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서 올라가는 힘을 좀 받아서 던질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좀 더 쉽게 던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체를 쓸 때 우리가 막 하체를 막 어떻게 써야 되냐 막 엄청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게 하체를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아예 안 쓰지만 않으면 돼요. 뭐 이게 나중에 우리가 좀 숙련이 되고 연습이 많이 되면 전달력을 잘 받게 되면 뭐 처음 연습하는 것처럼 막 무조건 이렇게 막 이렇게 엄청 굽혀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할 때. 처음에 연습할 때만 엄청 눌러준 상태에서 이제 올라오는 시간과 그 전달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연습을 이제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하는 거고 나중에 먼 거리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 또 깊게 떨어지면 이제 릴리즈가 느려지잖아요. 던졌을 때 항상 볼 잡았을 때는 내가 이렇게 올라가서 힘을 전달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본인이 좀 잘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할 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몸을 세운 상태에서 내려갔다 올라오는 형태가 아니고 항상 내가 춤을 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볼이 오기 전에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바로 그냥 던지게 되면 릴리즈도 빨라지지만 약간 전달력도 훨씬 더 좋아지는 거. 볼 잡기 전에 이미 몸을 세워둔 상태, 공을 잡고 눌렀다가 올라가서 이제 시간도 느려지고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 꿀렁함이 좀 생기다 보니까 약간 그것 때문에 힘이 더 들어가는 형태가 좀 많아져요. 그래서 항상 볼 오기 전에는 호흡하고 힘 빼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잡아놓은 상태면 전달력이 좀 나아지겠죠, 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연습할 수 있으시도록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상체를 쓰는 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결국 슈팅은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쉽게 생각해서 내가 지금 상체를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뛰는 거하고 숙여서 뛰는 거하고 다르고 점프를 뛸 때도 내가 이렇게 몸을 세워서 위로 점프 뛰는 거하고 상체를 숙여서 뜨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 전달력이 제일 중요한 거는 볼을 잡았을 때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던지면 힘이 조금만 들어가도 빵 하고 뒤로 넘어가거나 반대로 이렇게 앞으로 쏠리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좀 크죠. 그래서 볼 잡았을 때
막 엄청 안 숙여도 돼요. 그냥 자기가 좀 중심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살짝만 내려가 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볼 잡았을 때. 너무 이게 열려 있어 버리면 일단, 그리고 공이 수비손에 걸리거나 할 일이 좀 있고 공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가지고 볼 잡았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굽혀주는 형태가 좋습니다. 여기서 어차피 슛을 못 쏘면 바로 돌파가 돼야 되니까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트리플 스렛 자세라고 하는데, 볼을 잡을 때는 몸을 이렇게 여는 형태가 돼서 몸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거나 밸런스가 움직이는 거 말고, 볼을 잡았을 때는 살짝 볼을 감추는 형태가 돼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아까 말했듯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 슈팅이라는 게 우리가 서서만 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쏘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하체 밸런스를 잘 잡아도 몸이 열려 있으면 약간 덤프 트럭 느낌이랑 똑같은 거예요. 큰 엄청 높은 차가 엄청 빠르게 코너링을 돌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연히 코너링을 돌면서 이렇게 꼬꾸라질 확률이 크잖아요. 근데 이제 스포츠카가 만약에 빠르게 코너링을 돈다고 생각하면 엄청 낮게 쭉 그냥 빠지잖아요. 슈팅도 비슷한데, 볼을 잡았을 때 이미 내가 서서 잡은 상태가 아니고 준비가 돼서 눌러진 상태에서 잡으면 이거 이렇게 쏘는 건 뭐 당연히 편하겠고, 옆으로 뛰어오면서 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뛰어와서 브레이크를 거는데 몸을 세운 상태에서 잡으면 이거 대부분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결국 또 어깨가 써지겠죠. 항상 중심은 볼 잡았을 때 항상 이렇게 눌러서 잡힌 형태가 돼주는 게 좀 더 전달력을 주기가 이제 쉬워진다는 거죠, 할 때. 뭐 이것도 똑같은 얘기지만 상체가 몸이 열리면 불편한 거예요. 뭐 무조건 이게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슈팅이 좀 안 날아가시거나 좀 내가 계속 던질 때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상체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일 가능성이 좀 커요. 그래서 항상 몸을 조금만 살짝만 인사하듯이 숙여주시고, 이것만 숙이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체, 아까 얘기했듯이 무릎이랑 공 잡는 거랑 같이 사용하는 형태가 돼주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밸런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연습하실 때 몸을 너무 이렇게 오픈시키지 말고 항상 힘을 빼서 그냥 풍선에 바람 빼듯이 하고 해서 어깨를 떨어뜨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말 그대로 진짜 툭 떨어지면 되거든요. 하고 떨어지면 돼요. 이거를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힘 준 상태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풍선에 바람을 다 뺀다고 생각하고 그냥 후 빼면 어깨는 내려가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하로 떨어지듯이 그냥 툭 떨어지는 거죠. 뭐 아무 힘 없이 그냥 떨어지시고요. 그립감 자체만 정확히 잡아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아무리 상대가 이렇게 막 세게 밀어도 버틸 수가 있어요, 조금. 근데 이렇게 몸이 열려 있는 상태다, 그죠? 이 상태에서 밀면 내가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할 때. 이건 뭐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라서 농구에서 자세 낮추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세를 낮춘다는 게 결국 상하체가 나한테 맞게 딱 떨어져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할 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키나 좀 체중에 맞게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해가지고 밸런스를 잡아보시면 슛 쏠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던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전달력을 받기가 좀 쉽지 않고 공이 오픈돼 있으니까 여러모로 위험하고, 볼 잡을 때 약간만 숙여준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몸이 어차피 펴질 테니까 펴지면서 그냥 그대로 일자로 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제 공을 이제 잘 잡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슈팅의 가장 첫 번째는 결국 공을 얼마나 잘 잡냐에서 확률이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가드들의 패스 퀄리티가 더 중요한 거고, 공을 잡았을 때 뭐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이 손바닥이 공에 이렇게 닿는 경우는 좀 위험해요. 공을 잡았을 때 캐치가 좋으려면 결국 지문들이 좀 붙는 형태?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손바닥 떼야 된다는 거 뭐 이게 맞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달라요. 손 크기나 뭐 여러 가지 손의 힘의 차이로 좀 그런 것들이 달라서,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손이 좀 작아가지고 공을 잡을 때 이 정가운데는 좀 뛰는 편이에요, 던졌을 때. 그래야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제 공의 중심은 지금 손가락 여기 마디 가운데 있죠. 그래서 그립감 자체가 조금 잘 안정적으로 잡히는 건데, 제가 만약에 공을 좀 손바닥 쪽으로 내리면 이게 공이 손가락 여기서 좀 떨어져 나가서요, 공이 이렇게 빠질 확률이 좀 커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흔들바위처럼 흔들리는 경우가 안 나오도록 저는 여기서 약간 이렇게 잡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내려오는 형태보다
이렇게 잡히는 형태가 저한테는 좀 더 전달력에 있어서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때 공이 꼭 이렇게 내려서 아구 힘으로 딱 손가락 힘으로 잡아서 던질 수 있다면 뭐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것도. 근데 손이 좀 작으시거나 그러시면 이 상태에서 그립을 조금만 더 딱 이렇게 잡아서 손가락 5개가 센서라고 생각하고 이 센서에 달라붙어서 그대로 터치가 나오는 형태가 훨씬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던졌을 때. 뭐 말했지만 이거는 저만의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손의 힘이나 손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시면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공을 잡을 때 어떻게 잘 잡냐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뭐 다 아시겠지만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몸의 힘을 빼는 것도 당연한 건데 손에 힘이 꽉 들어가 있으면 공을 잡을 때 이렇게 튕겨 나가는 형태가 많아서 공을 잡을 때는 항상 그냥 툭이거든요. 힘을 빼서 공의 모양 자체가 동그란데 손을 이렇게 힘을 딱 주고 있는 상태에서 잡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힘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힘 빼고 툭. 그래서 공이 왔을 때도 그냥 그대로 붙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붙는 형태가. 근데 공을 잡았을 때 막는 형태가 되면 결국 공은 튕겨서 캐치하기가 어려워지겠죠. 항상 공을 잡았을 때 흡수가 되려면 공을 잡을 때 그냥 그대로 달라붙는. 여기서 이렇게 막는 게 아니고 볼이 왔을 때는 살짝 들어오면서 잡는 느낌. 투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이 왔을 때는 막는 형태가 되는 게 아니고 왔을 때 가볍게 당겨주는 형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할 때 볼을 잡았을 때 너무 이렇게 마중 나와서 딱 이 상태로 막는 형태나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보다는 공을 미리 가져오면서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던졌을 때는.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 제가 초등학교 때 농구 배울 때 코치님이 저한테는 이렇게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가서 일자로 던져야 된다고 이제 저한테 알려주셨었는데 그것도 이제 저한테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할 때.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제일 편한 자세를 찾았어요. 그래서 힘을 빼고 일단 힘을 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공을 올리면 약간 팔이 일자보다는 사선으로 약간 가더라고요, 할 때. 근데 저한테는 이게 좀 더 어깨 힘이 덜 들어가는 자세였어가지고 저는 이 자세로 좀 고수했죠, 할 때. 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힘을 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공을 들었을 때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를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할 때. 가운데로 가는 것도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어와 주는 게 여기에 좀 힘이 덜 들어가는 형태. 안으로 쪼여서 쏘면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개인차가 좀 있는 거니까 각자 좀 연습해 보시면서 어느 포지션이 좀 나한테 좀 편하고 힘이 좀 빠지는지를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할 때. 공을 잡을 때 제일 위험한 게 저도 수비할 때 공을 막 이렇게 긁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보시면 대부분 볼 잡으시는 분들이 이게 공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는 뭐 슈팅의 문제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돼서 결국 슛 쏠 때 이걸 팔도 접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와서 있으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을 잡고 이렇게 당겼다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가끔 보면 자기 이마나 자기 코에 이렇게 맞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지금 제가 레슨 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가끔 이렇게 안경이나 코를 이렇게 긁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게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보면 이렇게 해서 힘을 줘서 때리거든요, 할 때.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공이 투박해지겠죠. 볼 잡았을 때 항상 아까 말했듯이 가볍게 당겨주는 형태가 돼 있어야 얘 스프링하고 같이 맞아 떨어지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겠죠, 할 때.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게 뭐 슛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수비한테 진짜 쉽게 걸려요. 그러니까 수비손이 나와 있는 형태가 많은데 공이 자꾸 나와 있어 버리면 내가 슛을 쏘기가 힘들어집니다. 뭐 당연히 이렇게 쏘진 않을 테니까 공을 어차피 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그럴 거면 당겨서 잡는 게 가장 깔끔하다는 거죠. 그럼 어깨 힘도 빠지게 되겠죠. 그냥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볼이 나와 있으면 이 상태에서 당겨서 쏴야 되기도 하고 수비손이 앞에 있다 보니까 결국 불안해지니까 슛을 바로 쏘지도 못하고 이런 형태가 많아지니까 볼 잡았을 때는 항상 자연스럽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당겨주는 형태가 돼 있는 거죠. 다리랑 팔이랑 같이 굽혀서 핀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연습을 좀 하시면 좀 더 시합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이드핸드의 이 개입의 문제가 정말 많은데 제가 레슨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사실 왼손이에요.
이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왼손 가이드핸드가 어디에 잡히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막는 형태만 아니면 솔직히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 가는 라인을 막는 건 좀 위험하고 뭐 여기든 좁게 잡든 이렇게 잡든 그거는 이제 개인차가 있어서 크게 제가 뭘 안 하는데, 문제는 슛 던졌을 때 이 거치대 역할을 하는 이 왼손이 오른손이 나가기 전에 먼저 왼손이 떨어져 나가고 이 방어막이 사라지면서 그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슛 쏘실 때 공이 왼쪽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가이드핸드가 먼저 떨어져 나가고 오른쪽이 스윙되고 이런 형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공을 던지기 전까지 가지고 계시고 이 손이 골대까지 홀드 될 때까지 그냥 가는 거죠. 던졌을 때. 이게 근데 대부분 왼손이 딱 떨어져 가는 상황이 약간 연습이 안 돼 있는데 거리를 늘리셨거나 아직 폼이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의 폼이라면 이게 약간 총 쏘듯이 빵 반동 때문에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만세 형태가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요즘 애들이나 그런 애들이 좀 레슨하다 보면은 그냥 왼손이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이제 끝나면 이게 Y자가 되더라고요. 오른손은 던지고 빠지고 왼손도 미리 떨어져 나가면서 빠지고, 그래서 결국 끝은 공은 가운데로 보내야 되는데 양손가락은 다 저쪽으로 뻗어지는 경우. 그래서 이제 약간 극단적이죠. 공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본인이 감을 잡기가 좀 어렵죠. 이 0점 포인트가 안 맞춰지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공은 그냥 가운데 타겟은 저 골대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오락실 게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손도 웬만하면은 그냥 림에다가 이렇게 대고 있는 형태로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손에 대해서 연습할 때 그냥 슛만 연습하는 것보다는 이제 캐치를 진짜 정확히 하려면 일단 상체 힘이 빠지고 그 상태에서 이 그립감 자체가 공이 올 때 그냥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공을 잡았을 때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공을 잡았을 때 이 손목이라는 게 보시면 공을 잡았을 때 이렇게 잡은 형태가 아니고 애초에 볼을 잡을 때 손목이 약간 이렇게 꺾여 있는 형태가 돼 있는 게 이렇게 바로 쏘기가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모션이 조금 딜레이 되거든요. 볼을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아요. 그럼 결국 내가 슛을 쏘려면 이 상태로 못 쏘잖아요. 던졌을 때. 볼을 잡았을 때 이게 애초에 잡을 때부터 꺾여 있는 상태면 그냥 이미 당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볼을 잡았을 때 이거를 이렇게 잡아요. 그 상태에서 쏘려고 할 때 뒤집어요. 그 상태에서 던져. 이렇게 되면 결국 모션이 하나씩 늘어나니까 조금 이제 변수들이 생길 수 있겠죠. 변수가 없으려면 최대한 볼 잡았을 때 애초에 이렇게 굽혀져 있는 상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막 가끔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막 이렇게 꺾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꺾는 것도 힘이 들어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손목 주름이 있을 정도만 꺾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힘이 막 억지로 들어가면 안 돼요. 할 때 힘 최대한 빼서 그냥 가볍게 툭 걸린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나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손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인데 이거를 또 우리가 각자 자기 폼을 보면서 또 고쳐야 이게 디테일이 사는 거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냥 기본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한테 맞는 폼이나 자기한테 맞는 그립을 정확히 잡으려면 그냥 많이 테스트하시고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선수들을 거 보더라도 그거를 무작정 따라하는 것보다는 자기한테 맞는 좀 체형이나 체격이나 그런 걸 따라서 하면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 잡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힘 빼는 거. 힘을 뺀 상태에서 마중 나왔다가 당겨서 잡고 턱턱 붙지 않는 거. 공을 잡을 때 패스를 주거나 내가 그냥 드리블 치다가 잡을 때도 힘을 너무 주면서 잡으면 이게 공이 이렇게 턱턱 째서 이렇게 말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공을 잡을 때는 항상 손가락 5개 달라붙는 느낌처럼 그냥 그대로 붙고 그 상태에서 가져오는 형태. 억지로 막 이렇게 꽉 잡거나 하지 말고, 꽉 패스 잡지 말고 그냥 힘 빼고 자연스럽게 톡톡 그냥 건 상태로 가는 겁니다. 잡았을 때는 힘 빼고 그대로 안전장치 있듯이 그냥 그대로 올라갈 수 있게 공이 흔들어 빠지지 않게 그립감을 잘 줘서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팔로스루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팔을 이렇게 끊어 하거나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막 손목이 돌아가고 이렇게 막 옆으로 가고 이렇게 약간 특이한 식으로 가는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이제 변형이 좀 생기는 거니까 아까 말했듯이 힘을 뺀 상태에서 그냥 골대 쪽으로 홀드하는 형태, 손가락 5개가 레이저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보내는 형태. 제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해요, 할 때. 아까 말했듯이 약간 넓게 잡다 보니까 저는 이 세 손가락을 써가지고 공이 약간 이런 형태가 되는 게 많죠. 제일 위험한 거는 거리를 내가 눈으로 재고 그거에 따라서 폼을 바꾸는 건데 이렇게 탁 끊어버리면 전달력이 체력이 떨어지면 끊어지니까 항상 그냥 자연스럽게 다 펴주는 형태가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이드핸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힘을 써서 튕겨나가고 뒤로 빠지고 옆으로 빠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조금 움직일 수는 있지만 최대한 버틴 상태에서 얘가 먼저 나가주는 게 훨씬 더 정확히 날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 때.